혹시 통신비 얼마나 내세요?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 지출은 23년 1분기 기준 19년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3분기까지의 통신 물가는 3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뉴스까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통신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SKT의 점유율 40%가 깨졌고 알뜰폰이 17.6%로 20% 선이 LG U+와 KT를 바짝 추격하고 있죠. 그렇다면 통신비는 왜 자꾸 비싸지는 걸까요? 그렇다고 알뜰폰 시장이 크면은 통신 3사의 힘이 정말로 약해질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알뜰폰 시장입니다. 어느 나라든 통신시장은 대기업들의 과점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건 통신시장 자체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죠. 예를 들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전국에 통신 설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자주 끊겨서 경쟁사로 소비자들이 몰릴 테니까요. 여기에 더해 통신 기술은 10년 단위로 변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90년대엔 2G가 상용화되었고 2000년대엔 3G, 그리고 2010년대에는 4G의 시대가 열렸죠. 아마 각 시대별로 통신 기술을 자랑하던 통신사의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즉 10년마다 하는 설비 투자 때문에 과점 구조가 발생하는 거죠. 2G에서 3G로, 3G에서 4G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더 빨라진다는 게 진짜로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발전에 맞게 고속통신이 쓰이는 컨텐츠들도 늘었습니다. 2G 시절엔 텍스트 컨텐츠를 소비했고 3G 시절엔 미디어 컨텐츠의 소비가 쉬워졌죠. 그리고 4G 때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도 무리 없이 쓰게 되었고요. 문제는 5G에서부터였죠.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올림픽 때 5G를 시범 서비스했는데 2019년에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초고속 통신 시대를 여는데 성공합니다. 미국 버라이즌과 단 2시간 차이로 최초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통신 기술을 널리 알렸죠. 곧 이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통신 3사와 제조사는 신규 출시된 단말기를 5G 전용으로 출시했고 가입자 유치에 전력을 다했죠.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의 5G라는 약속과 함께요. 그 덕에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5G가 소비자들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거죠. 정부가 측정한 5G 다운로드 속도는 약 800Mbps로 LTE와 비교하면 5배 정도 빠르긴 합니다. 분명 빠르긴 해도 그간 홍보했던 20배의 속도와는 천지 차이였죠. 이건 5G의 기술적 문제 때문입니다. 5G는 28GHz 주파수를 사용할 때만 LTE보다 20배 빠르거든요. 주파수 대역폭이 높으니까 그런 속도가 가능한 거죠. 물을 보내는 수도 파이프 배관이 넓어야 더 많은 물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주파수가 높으면 직진 성질이 강해져서 장애물 통과도 어렵고 빠르게 이동하면 수신도 어렵고 그래서 도달거리가 짧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낮은 주파수는 전파가 멀리 퍼지면서 장애물도 쉽게 휘어가고 벽도 쉽게 뚫죠. 이 때문에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바일 통신 환경에선 28GHz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5GHz 주파수를 이용해 LTE망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5 신호가 좋으면 5G가 잡히고 LTE 신호가 좋으면 LTE로 잡히게 만든 겁니다. 물론 이것도 5G긴 한데 소비자들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죠. 게다가 5G가 초창기 때 배터리 소모 문제가 큰 이슈가 돼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과적으로 5G로의 전환으로 인해 기기와 요금은 비싸졌는데 속도는 생각보다 안 나오고 배터리만 빨리 소모되니까 소비자들에게 강한 불신감만 안겨줬죠. 가격이 올라도 확실한 효용을 제공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들은 LTE에 딱히 불만이 없어서 서비스 전환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하면 어김없이 비싼 5G 요금제를 써야 해서 소비자들이 대안을 찾게 된 거죠. 이미 LTE부터 요금이 비싸지면서 다들 불만이 좀 있었는데 이게 5G로 넘어오면서 기폭제가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책으로 떠오른 게 알뜰폰 시장입니다. 이동통신망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서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죠.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2년에 처음 등장했지만 예전엔 자급제 단말기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보통 통신사의 의무 약정이 끝나면 저렴한 요금을 쓰려고 갈아타는 용도였어요. 하지만 이후 자급제 단말기 시장이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가입자 수만 하더라도 20년까지 911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5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크고 있어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비싼 통신비에 불만이 크다는 거죠. 알뜰폰 통신사들이 기존 대형 통신사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도 더 저렴한 통신 요금을 제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형 통신사들은 유통과 판매비에 들이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죠. 통신사 유통망의 핵심은 길을 다니며 흔히 볼 수 있는 통신 대리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 어디든 통신 대리점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리점에서 가입을 했고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과 수수료 수입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뜰폰은 대리점이 존재하지 않고 주로 인터넷으로 고객들이 직접 가입을 하다 보니 판매와 유통 그리고 인건비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금이 훨씬 저렴했던 거죠. 이 때문에 알뜰폰 시장
시장은 각 브랜드마다 차별화가 어려운 특성을 가집니다. 비용 구조가 워낙 단순하고 대형 통신사에 비해서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 보니 서로 비슷한 요금제로 경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SKT와 LG U+, KTA 자회사가 운영하는 알뜰폰 브랜드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중에선 대형사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더 신뢰가 가니까요. 금융사들이 알뜰폰 시장에 참여했을 때 진입 시점에 비해 빠르게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신 시장이라면 통신사 브랜드가 더 소비자 신뢰도가 높으니까 알뜰폰 시장에서도 통신 3사의 과점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은 특히 2019년에 5G에 대한 소비자 불신 이후로 더욱 강해집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알뜰폰 시장은 20년 이후 급성장했는데요. 이 와중에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의 지배력이 더욱 강해진 거죠. 19년만 하더라도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37.1%, 독립 중소사업자들은 62.9%로 과점이긴 해도 다른 사업자들과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1년에는 이게 50.8% 대 49.2%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통신 요금 가격 부담으로 알뜰폰으로 넘어간 소비자들이 알뜰폰 통신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존 통신 3사의 자회사를 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이어지는 알뜰폰 시장의 성장이 기존 통신 시장 3사가 시장을 잃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의 지배력은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자면 기존의 소비자 통신을 알뜰폰 시장에 넘기고 다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변화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고요. 소비자들의 알뜰폰으로의 이탈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반해 5G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산업에서의 5G 통신 수요가 높지 않아서 28GHz에 대한 투자에 소홀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 LG U+와 KT가 주파수 할당을 취소당하고 SKT는 이용 기간이 단축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는 현재 정부에서는 28년을 목표로 6G 상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산업 수요가 아직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요구는 필연적으로 요금 인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죠. 그럴수록 통신 소비자들은 더더욱 알뜰폰 시장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정해진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신 산업이 겪고 있는 수요의 딜레마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따라 알뜰폰 시장도 매우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